안녕하세요. 술코너입니다. 오늘은 49차 이렇게 10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 장기금융시장, 자본시장, 장기침체, 장래시장, 장단기 금리차, 장외시장, 재산소득, 재정수지, 재정정책, 재정환율 여기까지 이렇게 10개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잠재 경제활동인구, 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 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해서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 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한 개념을 잠재 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얘들은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용보조지표 2와 3를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인 확장 경제활동인구 이제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고요. 여기에서 잠재 취업 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금융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은 거래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 부족 부분이 자금 잉여 부분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 장기금융시장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는 이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본시장은 주로 이제 기업, 정부 등 자금 부족 부분이 자금 잉여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자금을 조달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검색어는 단기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자, 장기 침체, secular stagnation. 1948년 한센이 기술 정체와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 기회 대폭 축소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 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의 서머스 교수가 IMF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조정에 의해 장기 침체에 진입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뜻으로 대체로 실제 GDP가 전체 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되어 있거나 공급 측면에서 전체 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 증가율 감소, 혁신정책, 자본투자 감소 등 공급 요인에 의해 성장 잠재력이 축소되는 현상과 연관이 있고 이 침체는 디레버리징 등 기초경제 여건의 변화, 소득 불평등 심화, 재정 지출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화회비 성향의 증가 등 수요 요인에 의해 성장 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경기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침체란 용어 자체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침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영어 검색어는 경기 조절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 골디락스 경제, 대안전기 이렇게 있다는 것.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코가 계속 매매한데 그래도 10개는 꼭 해야 됩니다. 하루에. 자, 장래시장.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 등이 표준화된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자 이제
장내시장이라고 한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의 대표적인 장내시장이고요. 대표적인 이 유통시장 세컨드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황금성을 높여주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 분산 및 유통 수준 이상의 경영성과가 있어야 된다. 최근의 경우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가 대표적인 채권 장내시장인 국채 전문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한편 이 소액 국공채는 황금성 제고를 위해서 전환사채는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장내 거래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제외한 일반적인 채권, 단기금융 상품 및 반사 상품 등은 대부분 이제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검색어는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는 일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입니다. 그리고 단기의 차이. 장단기 금리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에서 국고채 금리가 2%고 한국은행 정책금리가 1.5%면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는 0.5포인트입니다. 2에서 2.5를 빼는 건데요. 또는 이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 금리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단기는 통상 1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비교하는 만기의 상대성에 달려있고요. 후자에서 10년을 장기로 보는 경우 3년은 단기의 의미로 비교가 된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시장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으면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기 진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 시장이 정책금리 인하를 극단적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3년 국고채 금리가 한국은행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를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으면 이 향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그 차이는 더 확대되고요. 채권의 수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차가 축소되고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합니다. 결국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 이 추세는 수익률 곡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가팔라지냐 아니면 더 평탄해지냐, 이렇게 그거가 이제 동일한 현상이고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면 이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되고,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면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어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자, 장외시장은 다음 녹화 진행하겠습니다.